네, 안녕하세요. 이비뉴스 전자상거래 강의하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이비뉴스와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주제로서 여러분들 그뭐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 그 내용들을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비즈니스 보안 전략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이제 강의 목차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어떤 기능적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랜딩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전략, 채널 어떤 마찰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그런 가격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그 광고와 관련해 가지고 뭐 광고의 특성과 이제 특색과 이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메일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전략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 그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트인, 옵트아웃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배너와 이제 팝업 그냥 대표적인 거라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리치 미디어에서 이제 인터스피셜 이제 슈퍼스티셜 두 가지 이제 말씀드렸고, 키워드 이제 유기적 그 다음에 유료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휴 광고 그 다음에 SNS 이러한 그 서비스를 활용한 이제 소셜 광고, 그다음 모바일 광고에서 위치 기반 광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이제 그 광고 비용을 이제 산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어떤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노출에 대한 정액제냐 아니면 그 광고를 이제 클릭했을 때 지불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 클릭해서 들어와서 이제 구매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료를 산출하느냐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광고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에 대해서 뭐 다양한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의 학습 목차를 보시죠.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서 이비즈니스 보안 전략, 그 다음에 이비즈니스 보안 사고의 어떤 유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두 가지 학습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화의 역기능, 전자상거래, 뭐 이 비즈니스, 인터넷, 웹 이러한 뭐 다양한 기술들, 서비스들이 정보화 이제 산업으로 이제 바뀌면서 많은 장점들이 있긴 뭐 명합니다. 있는데 뭐 이러한 어떤 그 산업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비즈니스 보안 5대 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부인 이제 그 부인을 못하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부인 방지, 인증에 대한 그러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비즈니스 보안을 위협하는 이제 악성 코드, 피싱과 스푸핑, 해킹, 신용카드 사기, 뭐 서비스 거부, 스니핑, 뭐 사고 유형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비즈니스 보안에서 자, 이비즈니스는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제 정의를 한 바와 같이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기업 내부 모든 활동들이 어떤 컴퓨터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 이제 뭐 인터넷이죠. 기업 내부에서는 뭐 인트라넷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통합되고 실행이 된다. 인터넷을 통해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결제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금융 거래를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하고, 기업 간에는 뭐 서류나 중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런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해서 정말로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이 있으니까 뭐 먼데 있는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인터넷 전화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뭐 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정보화가 가지는 그런 역기능이라고 하죠. 반대 기능. 이런 역기능 또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 여러분들 많이 듣죠. 신용카드 회사, 뭐 은행, 뭐 이런 데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뭐 개인정보 유출, 뭐 아주 뭐 무슨 저기 우리 식탁에 김치 올라오는 것처럼 뭐 자주 나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자주 나오면 안 되는데 아주 뭐 우리한테 그 잘 알려진 그런 뉴스거리가 이제 되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 개인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이 정보와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 이러한 정보와 역기능 중에서 여기 있네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예? 그 다음에 불법 스팸.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싱. 예. 이러한 것들이 높게 나타났다. 매우 심각하다.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 스팸, 그 다음에 피싱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이런 거 있죠. 웹이나 바이러스,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도 되게 심각합니다. 정보와 역기능은 이제 개인뿐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왜? 기업도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나 기업 내부 직원의 정보 누출, 노트북, 컴퓨터, 도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도 권한이 없거나 승인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 메신저를 통한 정보 유출, 원격 초정을 통한 서비스 거부 공격 이런 것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와 역기능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바이러스 50%, 그 다음에 높은 게 인사이더 어뷰즈라 했죠.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도난이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 접근해서 노트북 훔쳐가는 거. 우리나라는 노트북 이런 거 뭐 놔둬도 잘 안 가져갑니다. 실제 우리나라 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왜 스마트폰 자기 손 옆에 놔둬도 훔쳐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예전에 유럽에서 온 교환 학생이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핸드폰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고 노트북도 놔둬도 그대로 있으니까 뭐 실험을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도난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unauthorized access to information, 승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떤 정보에 이제 접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와 이렇게 이걸 보시면 요거 빼고는 다른 거 다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기술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인터넷이 많은 정기능, 좋은 역할도 주지만 다른 한편을 보면 이만큼 역기능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정보와의 역기능과 다양한 이 비즈니스 보안 사고를 이제 뭐 최소화시키고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이 비즈니스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예? 자, 이 비즈니스를 위한 보안의 중요한 요건은 최소한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availability, 이제 가용성, 부인 방지, non-repudiation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인증. 자, 이러한 5가지 요소가 반드시 이 비즈니스 보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각각에 대해서 좀 보면 기밀성, confidentiality, 기밀성은 이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가 이제 합법적으로 승인된 자에 승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공개 사용 및 복제가 돼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예? 특히 이제 기밀성은 이제 개인 신상 정보를 서비스 업체에 제공한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유지하는데 충족되어야 될 필수 요건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업체가 이제 뭐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고객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고의로 개인 신상 정보를 제3자한테 판매할 경우 이건 이제 명확하게 기밀성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무결성 인테그리 이제 이 비즈니스 위해서는 전자매체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는데 무결성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적절한 승인 없이 조작이나 변조나 혹은 삭제될 수 없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하는 그 시점에서 메시지가 그 데이터가 이제 도달하는 과정에서 해커가 이제 뭐 개입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정보의 변형을 일으켰다면 동일한 내가 보낸 그 동일한 그 정보가 도달하지 않게 되죠. 뭐 이거는 이제 무결성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보안은 이제 이 무결성을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 절차적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용성은 이제 주로 이제 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거래 사이트가 항상 접속 가능하고 정상적인 운영 상태 유지해야 된다. 해서 전자상거래 뭐 아마존, 야후가 뭐 1분 다운되면 얼만큼 이제 손해를 본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건 이제 가용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서비스 거부라고 해요. Denial of Service DOS라고 적혀 있는데 뭐 Distribute Denial of Service에서 DDoS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서비스 거부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용성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가면 또 이야기 나올 거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부인 방지는 뭐냐? 자, 이 비즈니스 당사자들 관련하는 사람들 온라인 거래를 부인 혹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실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제품을 주문한 이후에 이를 이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온라인 상점 측에서 고객 주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증거물이 필요하다. 온라인 상에서는 고객이 자기의 이름과 연락처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게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이제 뭐 디지털 서명이 또 필요한데 뭔가 이제 부인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안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명확히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authentication 인증은 이제 이 비즈니스 거래 중에서 상대방이 당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용한 로그인 등이 이제 인증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러한 그 보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 비즈니스 보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뭐 방화벽도 쓰고 암호화 기술, 그다음에 뭐 엔타 이제 그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추출 소프트웨어죠. 이런 이제 기술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보안은 아무리 좋은 기술들이 나와도 그걸 뭐 사용하거나 뒷받침해주는 어떤 조직의 보안 그 정책, 팔로시, 방침이나 아니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절차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많은 그 보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걸 쓰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더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전 사회적으로 이제 보안 법적 규정이나 사회적 표준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고 기업이 보안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된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 보안의 어떤 바람직한 형태, 정보 기술적 방향, 이 정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 기술적 방안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조직의 어떤 그런 절차적인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적으로 법적 사회적인 어떤 표준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실제 조직적인 관점에서 이런 대응 방안 이게 좀 미흡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법 사회적인 표준에서 우리나라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전자상거래법 법을 갖다가 이제 제정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그 규제 기관들이 또 다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게 책임 여부가 이제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표준화돼 있지 못하고 분산돼 있다 보니까 법이 없는 건 아니고 표준화되지 못하고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e비던스 보안 사고 유형을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 악성 코드, 그 다음에 피싱과 스푸핑, 그 다음에 해킹과 크래킹, 시험카드 사기, 서비스 거부, 그 다음에 스니핑, 뭐 이러한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 사고 유형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는 거고, 자, 악성 코드는 컴퓨터 어떤 그런 사용자 소유주 동의 없이 컴퓨터를 침입하거나 손상시키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형태고, 이런 악성 코드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봇,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사용자가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체적으로 파일을 복제하고 다른 파일로 퍼져나가서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이제 네트워크, USB, 이동 저장 매체 통해서 전파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악성인 경우 파일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다시 포맷시킨다.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 스크립트 바이러스, 뭐 여러 유형의 그런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성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바이러스들 뭐 이런 것도 일반 컴퓨터에 많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형태의 컴퓨터들은 무분별한 어떤 프로그램 막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그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그렇게 감염된 컴퓨터에 USB 꽂아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그 꽂은 USB를 또 딴 데 하면 또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 바이러스 심각한 이제 악성인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데미지를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한 번씩 간단한 거는 그 바이러스 그 프로그램 이제 치료하는 프로그램 한 번씩 돌리면 이렇게 뭐 간단한 것들을 바로 치료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좀 프로그램 제대로 이제 사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웜은 이제 시스템을 마비시키지만 파일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이제 한 컴퓨터에 다른 컴퓨터로 전이되고, 얘가 이제 슬래머 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MS SQL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를 타겟으로 전이를 한다 해서 웜은 파일 손상시키지 않는데 이제 컴퓨터를 엄청 느리게 만들거나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로이 목마는 여러분들 뭐 트로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이제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 겉으로는 다른 성질의 프로그램을 위장해서 내부에 악성 코드를 숨기거나 몰래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워드포스해서 이게 뭐 그 트로이 목마 이제 코드인데 무료 폭포스 스크린 세이브로 위장해서 사용자 컴퓨터 원격 조정을 하는,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 바깥으로는 별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폭포스 스크린 세이버로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원격으로 이제 사용자 컴퓨터 조정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숨겨진 목적이 있는 그런 악성 코드를 트로이 목마라고 합니다. 보스는 이제 좀비 PC라고 하죠. 좀비라 합니다. 보통 보스 PC예요. PC. 좀비. 설치 후 침입자 외부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봇들이 모여 하나의 집단으로 작용할 때 봇넷이라고도 부릅니다.
botnet.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공격을 하는데 내가 한 컴퓨터를 공격하면 혼자서 공격하게 되니까 똑같아요. 좀비가 그렇잖아요. 내가 좀비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좀비화 시키면 공격자가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을 bot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 해서 사용자 키워드, 비밀번호, 신용카드 이런 것들, 메시지, 이메일 등 다 한다 해서 스파이. 이 보통 이제 액티브 X 통한 설치 후 이제 브라우저 정보나 IP, 사용자 이름, ID,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형태입니다. 애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설치 후 사용 중 자동으로 광고를 재생한다. 애드버타이즈먼트 이제 약자인데 재생하거나 표시 아니면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작 페이지 고정하는 그런 경우 아니면 특정 사이트를 시작 페이지로 고정하는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 요즘 특정 사이트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그 이제 애드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피싱과 스푸핑은 이제 뭐 요즘 여전히 많이 옛날부터 이제 여전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피싱은 이제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사용자를 속여 기밀 정보를 빼내는 범죄 행위죠. 이메일과 같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은행과 같이 이제 합법적인 조직에서 보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 요즘 이제 전화도 많이 오죠. 예, 뭐 어디에 무슨 경찰서 누구다, 뭐 법무부 누구다 그런 거 오죠. 이게 다 끊으세요. 예. 여러분들 뭐 이상한 뭐 재진 거 없으면은 그런 거 다 피싱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뭐 그런데 경찰서 전화 오면 사람들이 이제 재진 것도 없는데 뜨끔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냥 대담하게 예, 다 끊으시면 됩니다. 스푸핑은 이제 피싱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메일 경우 이제 위조된 발신자를 표시해서 보낸 사람 주소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주소는 이제 다르지만 공식 사이트로 위장하는 기법을 이제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푸핑은 보통은 정상적일 때는 예? A가 B의 어떤 IP 주소 아니면은 IP 주소 맥 주소라고 하는데 예. 모든 이제 컴퓨터는 IP 주소 맥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A의 IP 주소 맥 주소가 있고 AB가 이제 둘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했을 때 A의 IP 주소 A의 맥 주소, B의 IP 주소, B의 맥 주소 예? 이렇게 하는데 스푸핑은 중간에 이제 이 악마가 하나 생기는 거죠. C라고 하는 애. 그림을 제가 좀 못 그렸는데 C가 하나 생겨가지고 C가 B처럼 행동을 해요. A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C가 자기 B의 맥 주소는 이거다 하고 이제 가짜로 알려주는 겁니다. 변조된 그런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잘못 주게 하는 거. 그래서 위조된 발신자를 표시해서 보낸 사람 주소를 조작한다. 이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지금 적어놨습니다. 이베이에서 보낸 메일처럼 가정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안내한다. 안내 메일의 링크를 누른과 동시에 나타난 개인정보 입력 화면 해서 뭐 여기다 이제 여기 이쪽이죠. 이베이 해서 보냈는데 메일로 지금 보낸 겁니다. 클릭하면 이 사이트로 갑니다. 이 사이트 가서 이제 이런 띵띵띵띵 개인정보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팔아먹어서 또 딴짓을 하고.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실제 이베이 가서 여기 주소창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지. 대부분 다 틀리기 때문에. 해킹과 크래킹은 해커와 크래커. 해커는 시스템에 접근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크래커는 불법으로 시스템에 침입해 데이터를 접근 변조하는 사람. 해킹은 원래 이제 프로그램 원 제작자가 걸어놓은 그 코드락 알고리즘을 뚫어서 이제 프로그램 소스를 변경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는 행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해커가 이제 다 나쁘진 않고 해커 이제 블랙 해커, 뭐 화이트 해커, 이제 그레이 해커 나눠지는데 블랙 해커는 이제
약간 이제 크래커 형태고, 근데 해커는 실제로 이제 우리 시스템을 보안을 위해서 있는 해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을 시도한 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조해 하는 행위를 이제 크랙이라 합니다. 크래커는 이제 정도가 심해질 때 어떤 특정 그 사이트를 중단, 손상시키는 행위 했을 때 이걸 이제 사이버 만행이라고 합니다. 해커라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그런 경우는 아니고 크래커는 나쁜 개념이고. 신용카드 사기 온라인 대상 판매상의 서버를 공격해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간다. 이건 뭐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뭐 홈쇼핑 온라인 사이트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그 기업은 그 전자상거래 뭐 기업은 여러분들 고객 정보를 잘 이제 그 보안을 유지해서 이제 보안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게 뚫힌 거죠. 저희 말해서 유출된 개인 신용카드 정보는 이제 불법으로 카드 사용하는데 쓰기도 하고 일정 금액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빼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이 고객 정보 유출이 됐다 그러면 그 기업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거부는 서버에 불필요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버 접속을 불능화시킨다 해서 소위 말해서 특정 사이트에 동시다발로 접속을 하면 당연히 이제 트래픽이 증가되니까 늦어지겠죠. 그래서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웹사이트는 한 번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과다하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여러분 고속도로에 정체되는 거, 고속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차량보다 그 차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정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분산 서비스 거부해서 디도스 공격을 하면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좀비 PC, 봇이죠, 봇. 봇들이 막 하나의 서버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 대상 기기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옛날에 대학 입시 때 온라인으로 이제 지원서 넣는데 특정 지원서를 넣는 대학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원 못하게 막 그렇게 이제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니핑은 네트워크 사이에 이제 도청 장치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 중인 정보를 낚아채는 행위를 스니핑이라 합니다. 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정보가 계속 왔다 갔다 흘러지겠죠. 그걸 이제 중간에서 가로치는 행위. 프로미스큐어 모드 사용해서 네트워크상의 모든 패킷을 받아들이는 모드다 해서 이 뭐냐면 스니핑 수행하는 공격자가 이제 자신이 가지지 말아야 할 정보까지 모두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면 이제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 필터링을 해제하고 모든 패킷을 받아들이는 모드를 이제 프로미스큐어스라고 합니다. 뭐 간단한 설정 사항으로 이제 스니핑 위한 드라이버 설치 통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일종의 이제 암호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 비즈니스 보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이 왜 중요한지 보안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인터넷 웹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여기 관련된 좋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안 좋은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보안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5가지 요소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안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피싱과 스푸핑, 해킹형 신용카드 서비스 거부, 스니핑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보안 관련된 기술에서 우리가 암호화, 그다음에 암호화하는 방식의 이제 대칭키 암호화, 이제 공개키 암호화, 그다음에 우리 전자서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전자서면과 해시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